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는 유독 굵고 살을 빼도 허벅지와 종아리는 그대로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종아리 알만 더 튀어나오고 반바지를 입어도 하체 라인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민의 공통된 원인은 하나, 바로 잘못된 걸음과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통뼈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하체는 유전이라 안 빠져요. 평발이라 종아리가 굵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타고난 골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하체 비만을 분석해보면 굵은 하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보행과 움직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간 5,000명 이상의 체형 교정 사례와 그리고 의사, 물리치료사, 생활체육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걸음이 바뀌지 않으면 종아리와 허벅지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국 하체는 다시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체만 유독 굵어지는지, 내 하체가 정말 움직임 때문에 굵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바른 걸음 통해서 하체 라인을 바꾸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수많은 하체 고민이 왜 생기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체만 유독 굵어지는 걸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번 걸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발과 발목, 무릎, 골반, 엉덩이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체중을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큰 근육이 힘을 쓰고 종아리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체 비만은 이 움직임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거나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정상적인 추진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뇌는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 다른 근육을 대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엉덩이가 해야 할 일은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체 비만의 진짜 원인입니다. 잘못된 보행이 반복될수록 종아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불필요하게 수축하고 허벅지 안쪽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은 떨어지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았던 다리가 저녁이 되면 훨씬 더 굵어지고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종아리 알은 더 커지고 다이어트를 해도 하체 라인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체에 끝나지 않습니다. 골반은 점점 앞으로 기울어지고 엉덩이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엉덩이는 납작해지고 허벅지는 더 굵어 보이며 발목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통뼈인가 보다, 원래 하체가 두꺼운 체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움직임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발이라서 하체가 굵다, 통뼈라서 발목이 안 얇아진다,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물론 타고난 골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같은 골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걸음이 달라지면 종아리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지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움직임이 바뀌면 부종이 줄고 과하게 발달했던 근육의 사용도 줄어들면서 하체 라인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좌우가 완전히 대칭인 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대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한쪽으로 고착되지 않고 좌우가 자연스럽게 교대되는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하체가 아니라 걸음입니다. 걸음이 바뀌면 하체를 계속 굵게 만들던 움직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하체가 정말 지방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움직임 때문에 굵어진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한발서기 테스트입니다. 먼저 한쪽 다리로 편하게 10초 동안 서 보겠습니다. 이때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거나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거나 종아리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면 정상적인 체중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엉덩이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교적 정상적인 지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훨씬 어렵거나 발목이 많이 흔들린다면 체중이 한쪽에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걸을 때마다 종아리와 허벅지가 불필요하게 더 많이 사용되면서 하체가 쉽게 굵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쿼트 테스트입니다.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발끝은 11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 보겠습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들리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상체가 과하게 앞으로 숙여진다면 정상적인 하체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앉을수록 종아리와 허벅지 안쪽으로 힘들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소에도 허벅지와 종아리를 과하게 사용하는 보행 패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뒤꿈치를 바닥에 유지한 채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면 비교적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테스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하체가 굵어지는 원인을 단순히 지방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중을 지지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고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허벅지와 엉덩이 대신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덩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에 힘을 줄인 상태에서 원래 사용했던 엉덩이와 몸통을 다시 깨워 바른 걸음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운동, 엉덩이를 깨우는 힘락 운동입니다. 그럼 먼저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인 엉덩이를 깨우는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하체가 굵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걸을 때마다 엉덩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하지만 엉덩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일을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가 대신하게 되고 그 움직임이 하루 수천 번 반복된다면 허벅지와 종아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엉덩이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 위에 의자를 가볍게 짚고 한쪽 다리로 섭니다. 그리고 반대쪽 무릎을 골반 높이 정도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면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면서 있는 다리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종아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몸을 지탱합니다. 10초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엉덩이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고 걸을 때도 종아리 대신 엉덩이를 사용하는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걸음을 바꾸는 벽 밀기 운동입니다. 엉덩이가 활성화되면 이제 그 힘을 실제 걸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종아리 바닥을 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걸음은 종아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움직임입니다. 이를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벽 밀기 운동입니다. 먼저 벽 앞에 서서 양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어줍니다. 한쪽 다리는 앞으로 두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길게 뻗어주세요. 이제 왼쪽 다리의 뒤꿈치 바닥을 천천히 밀면서 몸을 앞으로 보내는 느낌을 만들어 봅니다. 한 번에 10회 정도 반복되고 좌우 모두 진행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종아리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서 몸 전체가 앞으로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허벅지 앞쪽이 먼저 힘들다면 아직 예전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먼저 사용된다면 올바른 추진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니라 잘못된 보행 습관, 바른 움직임을 다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꾸준히 해도 엉덩이를 사용하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허벅지와 종아리에 집중되던 부담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실천해도 하체를 계속 굵게 만들던 잘못된 움직임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반복되는 하체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재 하체가 굵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 몸에 맞는 교정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체 라인은 운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걸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걸음이 바뀌면 하체를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하체 라인 역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체 라인이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골반이 틀어져 있다, 무릎이 틀어져 있다, 발목이 틀어져 있다, 발가락이 틀어져 있다 등등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 종문을 찍는 겁니다. 발의 종문을 통해서 발의 정렬이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문을 통해서 발가락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치가 횡아치가 잡혀 있는지, 내치기 잡혀 있는지, 외치가치가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뒤꿈치 종골이 돌아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서 우리 몸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발의 아치가 정확하게 잡혀 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하체 비만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른걸음연구소에서는 의사, 물리치료사, 생활체육 전문가, 필라테스, 헬스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발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올바른 걸음을 해주고 또한 올바른 운동을 통해서 체형을 바르게 근육과 인대가 형성이 됐을 때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바른걸음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전국에 지금 현재 64개 지점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전문가분들한테 발 교정과 걷기 교정 그리고 체형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생 1만 명을 건강하게 바른걸음연구소 대표 이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